야야야야야야. 아니 오독대기라고 아나? 똑대기 하라고? 어? 아니 똑대기가 아니라 오독대기. 오독대기 모르나? 에? 오뚜기? 니 지금 나 뚱뚱하다고 놀리는 거나 어? 아니 오뚜기가 아니라 오독대기. 저기서 공연한다고 막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던데. 그게 뭔데? 야야야야 연예인도 오고 그러나 어? 아이고 그 오독대기가 참 좋은데 뭐라 설명 못하겠네. 야 누구 설명 좀 제대로 해줄 사람 없나? 그게 그 시간여행 강원 그거 나온다고 그러던데. 시간여행 강원. 야야야야야야 에이 시작한다. 이리와 같이 보자니까. 원앙에 술 모르지 모주게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라리요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강릉 지역 학산마을의 농요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독대기 다들 아십니까? 물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겁니다. 자, 오독대기도요 학산마을 농요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오늘 전문가 모셨습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강등학 명예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농사 지을 때 부르는 노래 농요. 우리나라 토속민요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일할 때만 부르는 건 아니죠. 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부르고 심심할 때도 부르고 다 같이도 부르고 때로는 혼자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강릉 학산마을이냐? 이 마을에선 논농사를 지으며 부르는 노래가 발달했습니다. 7개 용도에 걸쳐 11종의 농요가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논농사요가 이렇게 발달한 곳은 강릉 학산마을이 유일합니다. 게다가 대부분 강릉 지역만의 고유한 노래들이며 독자적인 요소가 아주 강하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학산농요는 영동적을 대표하는 농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고 꼭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기원의 특별한 프로필이었습니다. 자, 학산마을의 농요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화장하고 앉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세요 혹시? 사실 뭐 특별한 건 당연한 건데 이유를 저도 여쭤보려고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학산마을이 지금 유별나게 이렇게 농요가 잘 보존이 되고 있잖아요. 어떤가요? 뭐 좀 제가 옳은 소리를 한 건가요? 네. 그 학산마을 농요는 보통 농요는 이제 두레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전승되어 오는데요. 강릉에는 이제 여러 두레들이 있고 그쪽 이 두레에서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치 있는 일꾼으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도 노래 잘하면 특별 대접을 받잖아요. 그럼요. 아니요, 돈 많은 친구가 특별히 그래요? 네, 그래도 어디 행사 있거나 특히 소풍 같은 거 가면 노래 잘하는 친구가 무조건 한 거예요. 그렇죠. 노랫자락 한 가락 쫙 뽑으면 서로 마음도 흥해지고 그래가지고 대접을 받게 마련인데 이런데 두레 내에서도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이제 넓은 들판에서 여러 두레들이 이제 노래를 부를 때 농요를 부를 때 그때 이제 서로 경쟁도 하잖아요. 경쟁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이제 내고 그러다 보니까 오리 밖에서까지 노래소리가 들릴 정도로 여기서 1, 2, 1, 2, 3, 2, 4, 2, 오리 그 오리인가요? 그렇죠. 멀리서까지 들을 정도로 이제 경쟁적으로 하고 그만큼 이제 농요를 이제 많이 부른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농요를 아무래도 또 보존하는 데에는 아주 열정을 갖는 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산 오독대기 예능 보유자이신 분은 막걸리를 대접해가면서 어른들한테 노래를 배웠고 또 보존회를 설립하고
또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모름지기 오덕대기 한 소절쯤은 불러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보급하고 가르치고 이러면서 이제 농요들이 계속 보존해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농요가 갖는 특별함, 그 특별함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학산 농요들을 계속 보존하고 이어져 가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오독대기가 저는 뭐 전체를 통칭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저기 강등학 교수님, 네. 왜 그 중에 또 오독대기가 이렇게 유명한 건가요? 뭐 이름이 독특해서 그런가요? 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름이 좀 독특하죠. 예. 네. 그 학산에 이제 농요가 여럿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에요. 중심에 놓여 있는 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음반을 낸다면 타이틀곡 나오듯이 오독대기가 학산농요의 타이틀곡이라고 할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학산농요라고도 하지만은 그냥 그 타이틀곡을 가지고 학산농요의 대표성이나 전체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독대기가 정확히 뭡니까? 오독대기 많이 쓰고 듣긴 했는데 정확히 오독대기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걸 좀 사회자께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거기까지 연구가 이루어지진 않았나요? 네, 대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노래나 이런 걸 놓고 제목이 있으면 이름이 있으면 그 근원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이름을 뜻을 특히. 근데 이제 오독대기가 뭐 속설에는 뭐 5번 꺾어 부른다고 해서 오독대기라고도 하고 또는 이제 제주도에 오돌독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거에 이제 영향을 받은 거라고도 하지만 현재 그건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이고 잘 모른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앞으로 좀 잘 연구가 되면 좋겠죠. 네,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직 연구가 덜 된 오독대기 저희가 자료화면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고 와서 더 얘기 나눠보시죠. 살아선 학산이 좋다는 옛말이 전해오는 강릉 학산마을. 학산마을 하면 오독대기가 자연스레 따라오는데요. 학산마을에서 농사를 지을 때 부르던 민요가 바로 학산 오독대기입니다. 주로 벼농사를 지으면서 부르던 소리 오독대기. 봄철엔 파랫소리, 논 가는 소리, 모 심는 소리가 우렁찼고 여름날 김을 맬 때면 어김없이 울려 퍼졌던 오독대기는 그 소리가 오리밭까지 들렸을 정도였다죠. 학산마을은 삼석천을 따라 너른들이 부채처럼 퍼져 있어 농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릉 지역 말에 생거, 모학산, 사거, 성산제란 말이 있습니다. 살아서 모산 학산에서 살고 죽어서는 성산에다가 묘를 쓰면은 자손 만대 번창을 하던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산마을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인 강릉단오제 주신인 국사성왕님이신 보밀 국사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신라말 대관령 국사성왕신인 범일국사가 창건했다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사찰인 굴산사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단간지주만이 남아있죠. 범일국사는 신라하대 불교 선종을 대표하는 구산선문 중 하나의 문파인 사굴산파를 열었는데 그 본찰이 굴산사였습니다. 영동 지역에서 범일국사는 나라를 지켜주는 국사이자 단오제의 주신으로 대접받고 있죠. 중국에서 나온 동양의 고승들의 책에도 우리나라의 이제 고승 가운데 통효대사 또는 푸밀이라고 하는 범일국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의하면 14달 만에 탄생을 하는 그런 이제 신비한 화소들이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일은 이제 신라에 가서 구족계를 받고 당나라의 이제 구법순례를 떠납니다. 당나라에 가서 훌륭한 고승들을 만나고 불도의 길을 찾아서 나가는 일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고향 강릉으로 돌아오셔서
굴산사라는 자를 크게 짓고 또 이 지역의 불교의 고승으로서 또 후에는 이제 국사로서 추앙을 받게 됩니다. 범일국사가 나고 자란 학산마을. 그를 신으로 받들며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 전통과 역사를 고집하는 마을답게 농요 역시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이라 일찌감치 몸으로 익혔던 굳은 농사일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농요가 더해져 살아있는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머리 좋고 네, 강 교수님, 그 학산마을 농요에 또 종류가 많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좀 하나씩 살펴보죠. 1년 중에 가장 먼저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일단은 대개 처음부터 본다면 물 푸는 소리를 먼저 하는 경우가 많죠. 물 푸는 소리. 학산에서 부르는 노래가 파래소리라고. 파래소리. 이제 파래가 용두레라는 그 물 푸는 기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짤막한 노래를 부르면서 에이 파래야 뭐 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외지에서 대부분의 경우 숫자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릉에는 그 말을 넣어서 한다는 점이 특징일 수 있겠어요. 한모 죽두에 시랑제도 온다. 이렇게 모를 찔 때, 그러니까 모판에 모판에서, 자란 네. 것들을 이렇게 한 단씩 두 단씩 뜯어내는 것을 못 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를 뭐 가서 삶아내는 게 아니라 그걸 못 찐다고 그래. 그래서 못 찌는 소리는 못자리에 키워낸 모를 이렇게 적정한 크기로 뽑아서 원래 심을 논에 옮겨주기 위해서 뽑아내는 게 못 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못 찌는 단 하나하나를 춤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한춤 소리 하나씩 이렇게 뽑아낸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한춤 소리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것은 특별한 노랫말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럿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예를 들면 철렁하더니 한춤 또는 한춤 뽑았네 그러면은 또 이쪽 사유자 정도 이쪽에서 또 받아가지고 나도 한춤 그러면 또 나도 한춤에서 확 돌아가면서 논의 전체가 이제 자기가 뽑고 했다는 걸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주도해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공동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네요. 네, 오늘 이해력이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진짜 논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제 모내기가 하는 것인데. 드디어. 그런데 강릉 특히 학산농요에서 두 가지가 매우 이제 눈여겨봐야 될 노래인데 하나는 바로 못 심는 소리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오독대기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는 이제 논 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논농사요에 이제 작업이 많이 있지만은 핵심이 되는 것은 못 심기, 논매기예요. 그러니까 노래도 역시 거기에서 부르는 노래가 가장 중요한 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못 심는 소리를 이제 못 심으면서 역시 소리를 하죠. 근데 이때 부르는 소리가
자진 아라리라는 노래입니다. 자진 아라리. 아라리, 자진 아라리. 이게 현지명이에요. 자진 아라리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딱히 원래는 노동요, 모 심을 때만 부르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노래도 강릉 또는 학산에만 있는 소리가 아니라 강원도를 중심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소리예요. 학산과 관련해서 이 노래를 보면은 두 가지 면에서 우선은 뭐가 특징이냐면 이것을 노동요로 부른다는 거예요. 특히나 모심을 때 이 소리를 하는 곳은 영동 지역, 그 중에서도 강릉에 거의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활발해요. 거기가 다른 곳에도 없진 않지만 중심지예요. 그래서 역시 모심는 소리로서의 자진 아라리는 강릉, 그도 강릉에서도 농요가 잘 보존되고 있는 학산이 중심지다. 요즘 뭐 흔히 수도 하는데 그 점면에서는 수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진 아라리에 좀 주목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제 전문 소리꾼들이 부르는 노래 곡목 가운데 강원도 아리랑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북악인들도 불렀지만은 뭐 조용필 씨도 그걸 불러서 노래방에 가면 조용필 씨 노래 나와요. 근데 그 강원도 아리랑 소리꾼들이나 가요로 부르는 강원도 아리랑의 원곡이 모심는 소리로 불렀던 자진 아라리예요. 자진 아라리의 후렴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대표 아리랑의 후렴과 동일하다.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부분이 동일하냐면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학산에서는 원래 아리랑이라는 말보다도 아라리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아라리 고개로 넘어간다. 그래서 고개로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 대표 아리랑의 핵심이 되는 후렴의 모티프잖아요. 네. 핵심 어구고 그것이 강원도 그러니까 여기 그 학산의 모심는 소리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 아리랑 즉 서울 아리랑의 DNA가 네. 학산 모심는 소리 자진 아라리가 품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꽤나 농사짓는 소리라는 거 외에도 주목할 점이 있는 것이죠. 약간 좀 뿌듯한 느낌도 들고요. 뿌듯하죠. 네. 심어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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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앙에 술모를 심어주게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리요 아라리 고개 이제 뭐를 다 심으면 뭐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쵸, 대개 예. 이제 잡초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피라고 얘기하는. 네, 그것을 이제 피를 뽑고 하는 것을 논맨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논매는 거는 이제 아까 못 심는 일은 1년에 딱 한 번 해요. 한 번 심어 놓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논매는 것은 보통 곳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번을 하는 게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3번 정도 나와서 계속 해야 되니까 작업량도 많고 또 여러 번 해야 되고 또 이제 힘들어요. 못 심는 일보다 오히려 더. 그러니까 어느 곳이거나 대부분의 경우 이제 못 심는 소리보다도 논매는 소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더 많아요. 일부 지역만 예외가 있긴 하지만 소리가 여러 발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요의 숫자가 어느 지역이든지 숫자는 논매는 소리에 제일 많다. 그러면 이제 강릉의 경우, 특히 학산의 경우는 종류만 본다면 오독대기, 잡가, 사리랑, 담성가 이렇게 이제 주로 부르는 게 4종류인데다가 맨 끝에 이제 마무리하는 소리가 따로 있어요. 또 그것을 이제 싸대라고. 싸대요? 그러니까 싸대라고 5종류가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이건 꽤 많은 수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오독대기 소리예요. 메인이에요, 이게. 이 오독대기는 부르는 방법도 지금 이제 특징이 노랫말이 상당히 짧네. 상당히 또 길게 부르네, 이것을. 이런 특징이 있는데 또 하나 특징은
부르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어요. 농요를 비롯한 노동요를 가장 부르는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른바 소위 선우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앞소리를 매겨주면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렴을 받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선우창이라고 하거든요. 오독대기를 부를 때는 선우창이 아니에요. 제창이에요. 제창은 뭡니까? 다 같이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애국가처럼 1절, 2절, 3절, 4절이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노래 부르고 두 번째 어떤 노래말 부르고 이게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다 같이 부르려면은 어떤 걸 하나 약속이 있어야죠. 뭐 어렵잖아요. 약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일일이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천상 소리를 꺼내주는 사람이 있어. 소리 꼭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릉이라 경포대는 관동 8경 제1일세 네 마디잖아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먼저 소리를 꺼내줘요. 강릉이라 경포대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이 이제 알아듣죠. 아, 그 다음에 우리 알아. 뭐야. 관동 8경 제1일세 알기 때문에 다 같이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학산의 노래 부르는 방법이 아주 친절하다고 할까? 철저해요. 분명하다고 할까? 왜냐하면 강릉이라 경포대는 하고서 뒷사람이 혹 모를까 봐 선창자가 한 글자를 미리, 한 음절을 미리 꺼내줘요. 이를테면 강릉이라 경포대는 하고 한 다음에 관 이래줘요. 관으로 하는 거야. 힌트를 주시는구나. 팁을 주는 거야, 힌트를.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이제 오독대기 부르는 방법을 제창 방식으로 한다는 아주 그러니까 노래도 특징적이지만은 부르는 방법도 특징적이다. 강릉이라 경포대는 관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논 매는데 사용됐던 노래들이고 이제 무럭무럭 자라나면 나중에 벼도 베야 되고 뭐 고개를 숙인 벼찜도 다음에. 그렇죠. 네. 고개 다 숙이면 벼 베고 또 벼찜도 뭐 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노래가 또 따로 다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꼭 논농사가 아니더라도 예전의 노동에는 원칙적으로 소리가 다 함께 소리와 함께 일을 했다. 이렇게 오기오차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좀 서양 노래 스타일, 장르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먼저 얘기할 것은 놀라운 요들송의 유래. 이 유래는 사실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 첫 번째 기록은 아마 17세기까지 그 알프스 산맥 있잖아요. 알프스 산맥이면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거기서 인기가 많았는데 처음에는 노래 아니고 그 알프스 산맥 가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가고 싶어요. 거기 양대도 많고 소도 많고 염소도 많은데 그 지키는 분들이 서로 어떤 소통의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 메아리처럼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노래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노래 자체가 가성이에요. 그러니까 가성이라서 남자나 여자나 하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게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뭐 이민 가면서도 그런 물론도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고 공연도 많고 그 가장 해마다 가장 잘하는 사람 뽑는 그런 대회 같은 공연들 것도 하고. 그러면 대회도 있고 그리고 미국 그 컨트리 웨스턴 음악 아시죠? 컨트리 웨스턴. 컨트리 웨스턴 노래 중에 요들송 많이 나와요. 그게 빌려서 쓰는 것 같아. 물론 그 미국 서부가 있는 분들이 그 독일, 오스트리아 사람이 많겠죠. 그리고 미국의 그 마을들이 많아요. 요들하는 마을들. 그 한번 해보셨어요? 요들송? 해볼 기회가 없었죠. 그러면 우리 아리랑에서 예.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런 후렴구가 이제 요들송에서는 요를레이 요를레이 요를레이. 그렇죠. 잘하시네. 요 부분이 똑같은 거죠. 예, 잘하세요. 그럼 앞에도 다른 가사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후렴이 반복되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이야기는 약간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그 노예가 그 한이 느껴요. 네. 그 들어보면은 왠지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물론 흑인은 물론이고 우리가 미국 가면은 그 미국 그 교회 스피리추얼 있잖아요. 그 미국 그 흑인 교회에서 노래하는 찬송가들 가스펠이라고 말하는. 예, 그런 내용도 많고요. 니그로 스피리추얼이라고 하죠. 니그로 스피리추얼. 그리고 중에서 바나나 보트 혹시 아세요? 바나나 보트. 바나나 보트? 예, 바나나 보트 노래는 카리브해에서 유명하죠. 예,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그 인기가 많고 그래서 어디 가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는 한 있잖아요. 우리 그 시나 노래 중에 그 한이 많이 담아 있는데 이 노예 그 가요 중에 항상 그 한을 느낄 수 있어요. 다시 그 학산농요 이야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준비된 화면이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래 아니지. 한다 묶었네. 그 안 그래. 하여튼 몇 가리를 튼다고. 한단 나가요 하면 한잔 묶어 나간다고. 한잔 묶어 한점 여가 딱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숙 좀 돼야지 한잔 묶어도. 아, 그래요. 제가 어쨌든 벼베는 소리를 조금 따라해보고 싶어서 따라해봤는데 저 영 꽝이나 봐요. 네. 따래. 갈 길이 멀죠? 한단 묶었네. 아이고 이제 좀 잘하나요? 아무튼 제가 벼 베는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진짜 벼를 벨 때 부르던 노래인지 궁금해졌거든요. 괜히 소리가 그게 느려지면 내가 그만큼 덜 빈다는 뜻이 된다고. 그래서 그 소리 맞춰서 하기 때문에 능률이 경장 올라가지 뭐. 혹시 선생님도 실제로 벼 벨 때 진짜 이 노래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렇지, 불렀지. 그러면 저한테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대로? 예. 별을 베어 거두면서 부르는 노래로 불냄이라고도 하는 벼 베는 소리. 네. 굽은 허리 펼 새 없이 부지런히 손을 놀려야 했던 고된 작업. 애써 고단함을 잊고 능률도 올리기 위해 힘을 끌어올렸습니다. 또 한 단 묶었네.
야, 농사일 한 번쯤 해보신 분들이라면 농사가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아실 텐데요. 우리 조상들은 노동요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 추수가 끝나고 타작 소리를 부르잖아요. 예. 꼭 추수가 끝나야지만 부를 수 있어요? 그 배를 비해서 말려가지고 도리깨질이라고도 그래 타작 소리라고 그러니까 그저 그냥 하는 것보다 소리를 하면 또 힘이 들고 또 흥이 나죠. 그러면 타작 소리를 잘 부르는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잘 부르는 요령은 일도 자제해야 되고 또 이 목소리 성대도 줘야 되거든. 그래 그 좋은 사람이 먼저 먹이고 나면 후렴에 이제 하는 사람들 뒤에 따라서 이제 에호 마대야 같이로 하면 이제 흥이 더 나죠. 마대하는데. 그러면은 먼저 소리 부르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선주자? 선소리꾼이라고 그래. 선소리. 그럼 후창이 있고 이제 선창이 있거든. 에호 마대야 하면 뒤에서 이제 여러 사람이 마대야 하는 사람들이 같이로 에호 마대야 하면 이제 선소리고 선창을 하고 나면 뒤에서 이제 받아서 이제 또 그대로 하고. 천하대본 농사라네. 마데니 소리 또는 도리깨질 소리라고도 하는 타작하는 소리입니다. 이 마을 저 마을 타작하는 소리 들려오니 1년 농사 결실을 바라보며 풍년들음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풍년에도 풍년이세 봄부터 씨앗을 뿌려 여름 내 귀히 가꾸어 수확의 계절 가을 타작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녹아있는 농민들의 숨결 농요입니다. 연포곡에 김 나간다. 이 학산 농요가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잘 지키고 또 계승을 잘 해나가야 할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인데요. 지금까지는 학산마을에서 어르신들께서 그 역할을 담당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사람이 뭐 농사를 기계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런 노동요를 부를 일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다 보면 이 학산 농요도 좀 많이 사라질 위기인 거잖아요. 어떻게 좀 보존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농요도 그렇고 노동요도 그렇고 이제 여러 내려왔던 그 많은 이제 유산들을 생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니까 생활 방식도 바뀌었고 어떻게 보존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뭐 학산 농요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마 전국적인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방식들을 보면 이제 농요 보존회를 이제 만들죠. 지키자. 그래서 보존회를 만들어서 이제 구성을 하고 또 전수를 하고 또 이것들을 이제 재현 행사도 하고 뭐 정기적인 시연도 하고 특히 또 농요나 노동요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적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떤 다른 뭐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연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현재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농요나 노동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생산 활동, 노동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이제 유지되는 것인데 지금 그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뭐 학산 농요만 해도 예를 들어 농사를 요새 트랙터가 추수할 때 가는데 벼베는 노래, 볕단 나르는 노래, 그다음에 뭐 도리깨질하는 노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냥 기계 들어가면 쭉 해가지고 다 쌓여져서 나오는데 결국 이제 불가능한 건데 이거는 뭐 결과적으로 하나의 형태로 이제 보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함께 부르는 노래, 재창하는 노래라고 한다면 공연할 때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까 뭐 선창, 후창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재창하더라도 앞에 두 소절을 하면 뒷사람이 따라할 때 공연한 관람객들이나 이런 사람도 노래 속에 같이 들어가서 함께 부르는 즉 공동체라고 그럴까 재창하는 정신 같은 것들을 좀 살린 그런 정신들은 살려가지고 함께 나누는 이런 뭐 공연의 방식을 좀 새롭게 모색해 본다거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 농요, 민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활에서 부르는 뭐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일반적인 대중 가요잖아요. 자기가 그냥 부르고 싶을 때 흥에 기어서 이렇게 흥얼흥얼 거리게 되는. 이게 좀 질문이 좀 글쎄 받아들이실 때 뭐 저런 질문을 하나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부르는 대중가요 같이 이 학산 농요 이걸 어떻게 좀 뭐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꼭 그럴 필요가 있을지. 정답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전통 문화와 관련해서는 예, 늘 마음속에 두어야 될 이게 표현이 있죠. 법고 창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고는 옛 것을 이렇게 담고 이어가고 하는 이런 것이고, 창신은 이제 옛 것을 받아들이되 새롭게 이렇게 꾸며나가는 이런, 그러니까 우리 전통 문화와 관련해서는 법고 창신이 모두 필요해요. 그러니까 학산의 보존에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보존에 만들고 공연 막 하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금까지 해왔던 맥들을 비록 생활과 유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켜나가려는 어떤 지향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이제 그 사회작가에서 민규원 사회작가에서 말씀하신 거는 창신에 해당되겠네요. 아, 이거 그냥 그 창고에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이 쇼케이스를 벗어나서 이렇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다. 사실은 그런 문화적인 움직임이 모두 다 있어요. 학산의 경우도. 그러니까 아까 이제 단오제 때 정기 공연을 한다든지 이것은 법고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둔 그런 것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가창 방법이나 같이 끌어들이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있어야 되겠는데, 큰 흐름은 법고죠. 그다음에 이제 옛 것은 그냥 옛날 문화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날 우리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원이에요. 지하 자원만 자원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동도 그렇지만 특히 강릉에는 우리의 역사와 또 그만한 어떤 문화적 토대가 단단하잖아요. 그 스스로 갖고 있는 전통 문화에 품고 있는 그 자원들이 엄청 많은 거죠. 그것을 이제 오늘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나가는 자원으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와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근간에 이제 학산 오독대기, 그러니까 학산 농요 가운데 모 심는 소리를 현대적으로 편곡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름을 강릉 자진아릴랑 별곡이라 하고. 근데 이제 우리 민요가 원래 곡은 정해져 있고 노랫말은 막 바뀌는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시켜서 그 노랫말은 제가 만들었어요. 그 편곡은 이제 담당 이제 전문가가 만들고, 노랫말 제가 만들었지만 자랑할래요. 해도 되죠? 그러세요. 왜냐면 이제 노랫말을 소개하면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라리요 아라리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후렴이 나간 다음에 이율곡 신사임당 환한설원 유서 깊은 우리 강릉 사람도 좋다. 그다음에 또 이어지는 것은 대관령 남대천 경포호수 동해에 해 뜨니 풍광도 좋다. 그래서 우리 강릉이 이런 곳이라는 걸 형상한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문화와 관련돼서 창신의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돼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학산의 농요도 이 두 가지 흐름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영향으로 다른 또 창신의 작업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 도시에 이제 음악 축제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비인 신년 음악회라든가 뭐 이런 있죠. 이제 뭐 베를린에서 하는 발트비네 음악제라든가 뭐 런던에서도 이렇게 이제 BBC 프롬스 이렇게 할 때 그런 거 보면 끝날 때 그 공연이 쫙 끝날 때 보면 함께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네, 항상 라데츠키 있더라고. 행진곡을 할 때 박수를 쳐가면서 노래를 같이 부르고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러면서 그 지역의 정체성 이렇게 공유감, 공동의식들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왜 우리나라엔 저런 게 없을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데, 강릉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게요. 자진아리랑 별곡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렇게 단오 음악제라든가 이렇게 마무리할 때 다 강릉 사람들이 함께 부르면 그리고 이 강릉 사람이 2018년도 자랑스러워지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말씀하시는 창신일 것 같습니다. 네, 뭐 바로 이해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여러 행사에 활용하고 이번 겨울에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겨울에도. 가사는 영어로 돼 있어도 가락은 익숙하죠. 미국의 전설적인 포크송 가수 피트 시거가 부른 아리랑입니다. 피트 시거는 전 세계의 민요를 수집하고 연구한 가수로도 유명한데요.
포크송 그룹인 위버스를 결성해 현대 민요를 융성시킨 장본인입니다. 이 곡 아리랑이 들어있는 피트 시거의 음반은 1950년대 후반 출시된 포크 뮤직 오브 더 월드인데요.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 님 웨일즈에게서 노래와 사연을 듣고 수집한 거라고 해요. 님 웨일즈는 김산이라는 독립운동가를 취재하며 알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아리랑의 세계화는 참 일찍 이뤄졌습니다. 지금이야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며 공식적으로 세계인의 민요가 됐지만 말이죠. 외국 가수가 영어로 부르는 아리랑,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지 않나요? 외국 사람들도 이 노래를 들으면 좋아해 줄까요? 사실 민요는 민중들 사이에서 저절로 생겨나 전해지는 노래입니다. 엄격한 수련을 거치지 않아도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고 곡이나 가사도 지역에 따라 노래 부르는 사람의 취향에 맞게 노래 부를 때의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달라질 수 있죠.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담아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게 바로 민요입니다. 물론 원형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죠. 거기엔 옛 선조들의 생활과 감정이 담겨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옛 것을 그대로 보존만 한다면 민요를 박제해서 박물관에 넣어두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민요의 현대화, 세계화, 민요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흥얼거려 본다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서영의 에센파일이었습니다. 자, 너그러운 OX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드릴 질문은요, 바로 이겁니다. 외국 곡도 상관이 없고 우리나라 전통 민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부를 수 있는 민요가 있다, 없다. 있으면 O, 없으면 X. 설마 교수님께서 X를 드시진 않겠죠? 네, 계속 민요 얘기하셨는데. 네, 그것도 반전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아, 반전이 없었네요. 네. 그게 역반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할 거네요? 아니, 근데 저는 제대로는 못하고. 아니, 우리 중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 한 분 계시죠? 제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 빼고는. 학산 오독대기 배우죠. 예, 물론 저기 우리가 부를 수는 아니 있지만, 교수님께서 안 부르는 조건으로 이렇게 나오신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뭐 잠깐 뭐 좀 배울 수 있을까요? 한 소절만? 그 오독대기가 실은 어설프게 해야 네. 오히려 더 마이너스인가요? 코믹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16음절을 1분 동안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하기보다는 아까 창신으로 만들었던 강릉 자진아리랑 별곡의 그 후렴 다 같이 해도 엔딩으로서는 좋을 것 같아요, 의미가. 네네. 뭐 하여튼 알려주시죠. 좀 알아야 저희도. 제가 하면은 어떻게 되는데요? 따라서 해야죠. 예. 원래 이런 건 염두에 안 두고 네. 출연을 한 건데. 예. 그래요. 뭐 어차피 다음에 안 나오시겠네요. 상황대로 따라가야죠. 예. 그래요. 그럼 강릉 자진아리랑 별곡 후렴. 예.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라리요 아라리 고개로 넘어간다. 어려운가요? 앞부분만 할까요?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아리아리 아라리요 되는데요. 네.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요. 네, 근데 후렴 반반 했기 때문에 반은 맞추는 게 좋아요. 예, 또 해야죠. 그럼 해야죠. 이어서. 아라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라리 고개로 넘어간다. 넘어간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네요. 네, 사회자만 해보세요. 아라리 고개로 넘어간다. 그렇죠. 간다가 이게 예. 한 시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교수님 웃는 얼굴 되니까 마지막에 좀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보람도 느끼고요. 자, 그럼 임규환 교수님께서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해 주시죠. 학산농유는 네모다.
네, 오늘 말씀 듣고 네. 들었던 생각이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산농요는 한 해살이다. 한 해살이? 예. 아까 그 학산농요가 7국계 용도에 11개 네. 노래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물 푸는 소리부터, 네. 그다음에 못 찌는 소리, 못 씹는 소리, 또 못 매는 소리, 그리고 가을에 또 벼 베고, 또 그걸 또 벼는 걸 옮기고, 벼집 나르고, 그다음에 이제 도리깨질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제 1년의 농사의 과정들이 쫙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해 살이가 이제 끝나는 거죠, 농사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 도리깨질을 끝나고, 그다음에 다 추수해서 넉넉하게 이제 곳간에 쌓아놓고 나면 아주 풍요로운 마음, 넉넉한 마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가 한 해 농사 짓고 잘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학산농요를 다 불렀다라고 하면 한 해의 그 풍요로운 마음을 갖는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학산농요는 한 해 살이다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잘 정리하시네요. 예. 참 그동안 살면서 오독대기 말은 참 많이 듣고 많이 했는데 오늘 강등학 명예교수님과 하면서 오독대기가 뭔지 정확히 좀 알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여행 강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어김없이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